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총 10위 밖으로 한 번도 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코인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시총인데, 코인의 저항력이 없다면, 코인의 경쟁력이 없다면, 그리고 기술력이 없다면 충분히 10위 밖으로 나가 떨어져야 될 코인. 리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총 2위까지 간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시총 10위 바깥으로 나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XRP가 시총 10위 안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과연 뭘까? XRP 리플의 전 개발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년 전, 4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리플을 봐왔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은 그냥 국제 송금에만 특화된 코인이다. 아주 단순한 놈이다. 별로 쓸모가 없는 코인이다라고 단정들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리플은 끊임없이 진화하였죠. 그 속에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SEC와의 소송 중에 있는 전 세계 단 하나의 코인이지만 그 가치와 경쟁력은 장난이 아니죠.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리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리플이 어떻게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쉽게 던지지를 않죠. 막말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정부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코인이 만약에 리플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시총 10위 안에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을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정부 기관과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골드, 라이트코인, G캐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이 코인 초창기에 전부 시총 10위 안에 있었던 코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밀려났잖아요. 그런데 리플은 시총 6위, 7위를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8위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충분히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는 코인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5년 전에, 4년 전에, 3년 전에 리플을 알던 사람들은 단지 국제 송금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코인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께. 리플이 진화하고 있다.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한다고 했을 때 뭐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송보드를 에어드랍 한다고 했을 때, NFT를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아, 이놈이구나. 참 많은 일을 하겠구나. 그냥 그 전에 리플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지금 리플 XRP에 관한 방송을 여러분들께 지겹지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리플의 개발자였던 맷 해밀턴은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10위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 리플 전 개발자에게 물어봅니다. 리플은 국경 간 지불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 외에 뭐가 있냐?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냐? 아니면 NFT를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도 리플이 10위 안에 머물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고, SEC에 대한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참 짱짱하게 잘 버티는 것 같다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진화하고 있는 리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궁금증이거든요. 그런데 맷 해밀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DEX가 없습니까? XRP 원장은 최초의 탈중앙화 거래소였다. 자산의 토큰화를 허용한 최초의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분명히 NFT가 있으며 기본 NFT 지원은 현재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리플 가지고 울거먹네. 또 리플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3년 전에, 5년 전에 이미 나왔던 음모론들 가지고 또 울거먹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진화한, 업그레이드를 한 XRP 리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XRP 전 개발자는 XRP가 이렇게 잘 작동되기 때문에 상위 10위
상위 10위 암호화폐 중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레저는 지불 및 가치 이전을 위한 최고의 블록체인으로 남아있다. 탈중앙화되고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 가능하고 잘 테스팅되었다. 그리고 그는 2달 전 XRP를 떠났지만 XRP 레저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리플이란 코인은 너무너무 괜찮은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커뮤니티 안에서 리플을 도울 것이다. XRP 리플은 국제 송금, 국내 송금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 그리고 디파이,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이 대빵 좋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또 돈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를 인수합병하려는 리플 더 커지려고 하겠죠. 제가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가 19,000여 개. 그런데 99.9%는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력은 괜찮은 코인들은 결국 확장성에 용이한 더 큰 암호화폐 밑으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아마 인풋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CNBC에서 리플이 매우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갖고 있다. 돈이 많다. 암호화폐에 많은 성장이 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해 암호화폐의 다양한 부문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분명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탄소 배출권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암호화 생태계 주변에서 30개 또는 40개 회사에 투자를 했으며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충분히 외부 인수를 통해 성장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타고 계신 겁니다. XRP 리플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라고 만들어 놓고 거래소 상장만 시켜놓고 심심하면 돈질을 해서 떡상을 시켰다가 다시 팔아버리는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회사입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암호화 공간 전반에 걸쳐 인수합병이 증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용이한 그리고 확장성이 강한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도 확장성은 약하지만 기술력이 좋은 작은 알트코인들을 인수합병할 걸로 보인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게 암호화폐를 인수합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까지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 호주, 두바이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현지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거나 거기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인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참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CEO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현실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리플 가격이 빠졌더라도 제가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은 꾸준하게 그냥 리플 이야기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데이터를 이야기 드릴 때와 비슷한 내용인데 리플이 10주년을 맞이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로 남아있는 유일한 오리지널 암호화폐이다. 오리지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오리지널 암호화폐 중에 시총 10위 안에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아닐까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모네로, 지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모두 다 지금 시총 바깥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SEC와 소송 중에 있는 이 코인이 왜 이렇게 짱짱하게 버티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빠지면 전체 알트코인 가격 빠지고 비트코인 상승하면 다 오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이렇게 차이나게 빠지는 건 어떤 코인이 정말 괜찮은 코인인가를 시총을 기준으로 충분히 그 가능성을 많은 분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2013년에 리플이란 이름으로 브랜드 변경을 했고 중앙 집중화라는 수많은 코인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XRP는 2017년에 32,000% 이상 급등하며 두 번째 암호화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제끼고 시총 2위까지 잘 가고 있었는데 SEC와의 소송이 덜컥 2020년에 벌어지면서 지금은 시총 그나마 7위,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32,000% 이상 급등, 32,000%요. 이제 그 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버티고 잘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겹죠. 그런데 항상 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떠날 때 그때 시그널이 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수많은 분들이 위로를 하는지 안정을 취하는지 화를 내는지 신경질을 내는지 웃으시는지 소주를 드시는지 각기 다양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국 웃을 수 있는 분들은 항상 묵묵히 끊임없이 정보를 들으시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 이게 뭔가 계속 알아가시면서 각자의 본인 마음의 확신과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말입니다. 더위가 좀 빨리 왔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소풍도 좀 가시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